1986년 8월 1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 서진회관 17호실에서 목포 출신 조직폭력배인 만보파 조직원 7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광복 절특사로 풀려난 조직원 고용수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그 옆방인 16호실에서는 용인 유도대학 선후배 사이로 스스로를 서울 목포파로 부르던 8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창 흥을 돋우며 조직원의 출소를 축하하던 만보파 일행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술 시중을 들던 남자 종업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며 일행 중 한 명이 마구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다른 조직원들이 말린 후 종업원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구타당한 채 울면서 방 밖으로 나오던 종업원을 화장실에 다녀오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 발견하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하던 만보파 일행이 자기네 구역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고 들어와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것도 마땅찮은데 동생 같은 종업원을 구타하기까지 하자 분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들보다 실전 경험도 많고 센 상대들이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주저했다. 감론을 바꿔 계획 작전을 거듭한 끝에 종업원들을 통해 만보파가 무기 없이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칼과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비록 오랫동안 무술 훈련을 받아온 유도대학 선후배들이었지만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손에 무기를 들었으면서도 강적인 만보파 조직원들이 무서웠다. 특히 만보파의 행동대장 조원섭은 전국의 암흑가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칼잡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무기를 손에 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17호 방의 문을 열어젖히고 괴성을 지르며 난입해 들어갔다. 닥치는 대로 칼과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 조원섭을 향해 공격이 집중되었다.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나머지는 중상을 입었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해 축하받던 고용수 역시 처참하게 피살당했다.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이미 사망한 4명의 시신을 차에 싣고 20분 거리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수술실 앞에 내려놓고는 교통사고 환자여 라고 소리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서진 룸살롱 사건의 정확한 실체와 연루자들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위장 자수 환자들을 속아내고 가담자들의 실체를 파악한 경찰은 달아난 주범 장진석과 김동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결국 두 수배자의 위치를 알아낸 경찰은 5명의 무술 고단자 형사를 현장에 급파했다. 서울로 압송되어 온 장진석과 김동술은 TV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해서 재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엉엉 울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하소연하는 등 처량한 모습으로 돌변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총 12명의 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구속되었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1987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형, 김승길과 장진석은 무기징역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1989년 8월 4일 처형되었다. 김동술을 집행할 때 버튼을 눌렀는데도 바닥이 사라지지 않아 옆에 김동술을 내버려둔 채 교수대를 수리했다고 한다. 김동술은 45분 동안 덜덜 떨면서 누워있다가 재집행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